나는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런데 그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기 전에 나는 이미 2년 동안 매달 3,2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그 돈으로 산 집은 언니의 것이었다. 아니, 우리 가족의 것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걸 숨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언니가 모든 걸 쥐고 흔들었다. 나는 그 집에서 살았고 그 집이 나를 삼켰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그곳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비가 쏟아지던 그날. 나는 25살, 막 대학을 졸업한 몸으로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을 줄 알았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언니, 그 아름답고 완벽한 언니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장례식 후 언니는 나를 불러 세우며 속삭였다. 수연아, 너는 아직 어리다.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고마워했다. 바보처럼. 그날 밤 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제안했다. 이 집에서 살면 돼. 월세는 내가 내. 그렇게 하면 내가 독립할 수 있으니까. 월세 3,200만 원의 그 액수는 내 첫 직장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도와줄게. 너는 그냥 열심히 일해. 나는 믿었다. 언니는 항상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언니가 나서서 싸워주었다. 그 언니가 왜 날 속일까? 첫 달 월세를 내는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3,200만 원 후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80평의 넓은 공간.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집은 빈 껍데기였다. 가구 하나 없이 에코가 울리는 공간. 언니는 내가 꾸며봐 라고 했다. 나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소파를 사고 커튼을 달았다. 매달 3,200만 원 2년 동안 총 7억 6,8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옛 지인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나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물었다. 수연 씨,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그 큰 빌딩들 말이야. 빌딩. 나는 멍해졌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 경영자였지만 강남의 상가 몇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언니는 그걸 숨겼다. 연희한테 물어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아버지 유산에 대해 알려줘. 침묵. 긴 침묵 후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없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월세는 언니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웠다. 아버지의 유산은 언니가 독식했다. 왜 나를 속였을까?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물결이 어둠 속에서 출렁였다. 복수가 싹 텄다. 하지만 그 싹은 이미 썩어 있었다. 언니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의 옛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 도심의 작은 사무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수연 씨, 당신 아버지는 자매가 공평하게 나누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언니가 서류를 조작했어요. 조작. 언니가 불가능했다. 언니는 법대 출신, 완벽한 커리어 우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유언장에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서명을 본 적도 없었다. 언니가 내 대신 서명하고 나를 미성숙하다며 모든 권리를 포기한 척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왜 언니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언니가 나를 지켜주던 그날들. 학교 복도에서 남자애들이 나를 밀치며 집안이 부자라서 잘난 척해라고 했을 때 언니가 달려와 그 애들을 때렸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 언니가 날 배신했다. 아니, 어쩌면 그 보호는 처음부터 속임수였을지도. 첫 번째 복수 계획을 세웠다. 언니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유언장 위조에 대한 힌트. 언니의 회사는 패션 브랜드 서울 패션위크의 스타. 제보가 터지자 언니의 주가는 흔들렸다.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연아, 너지.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언니, 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 나도 언니가 잃어버리는 걸 보고 싶어. 그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언니가 집으로 왔다. 문을 열자 언니의 눈이 붉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어? 이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언니의 눈빛에 담긴 슬픔은 진짜였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언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마음의 문을 영원히 걸어 잠그는 듯 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2년의 고통, 7억의 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언니의 방문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강의 야경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과거가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회사, 그곳에서 일하던 나날들. 나는 인턴으로 시작해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었다. 하지만 언니는 항상 멀리서 지켜봤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 속에 숨겨진 질투를 이제야 알았다. 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언니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부터. 언니의 이름, 김지은. 패션 디자이너, 32세. 기사들이 쏟아졌다. 김지은, 신흥 브랜드의 여왕.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5년 전 언니의 첫 사업이 파산 직전이었다. 빚더미. 그 빚을 메운 건 아버지의 돈. 하지만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언니가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의 담보는 가족 유산이었다. 변호사에게 다시 물었다. 언니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언니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아니, 아직도일지도. 도박. 언니가 불가능했다. 언니는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았다. 와인 한 잔으로 멈추는 사람.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은행 기록, 익명 포럼의 이야기. 언니가 카지노에 빠져 수억을 날렸다. 아버지의 죽음 직전 언니는 아버지에게 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유언장을 조작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니의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속에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언니의 핸드폰, 우연히 집에 두고 간 걸 훔쳐봤다. 메시지들. 지은아, 그 일은 잊어. 수연이가 알면 안 돼. 발신자, 아버지의 옛 비서. 그 일은 무엇일까? 나는 추적했다. 비서의 이름, 박민수.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를 찾아갔다. 박 비서의 집은 허름했다.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다. 김수연 씨. 들어오세요. 그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수했죠. 실수.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한 거예요. 당신 언니처럼 아버지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날렸다. 언니는 그걸 알았고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을 독식했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박비서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언니가 막았어요. 수연이는 순수하게 키워야 해라고 오순수. 그건 속박이었다. 언니는 나를 보호하는 척하며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나로부터 숨겼다. 하지만 그 비밀이 나를 파괴했다. 2년의 월세는 그 죄책의 일부였다. 언니가 나에게 월세를 받으며 자신의 빚을 갚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언니의 도박 기록을 모았다. 익명 계정으로 언니의 회사에 유출했다. 주가는 폭락했다.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연아, 제발 멈춰. 내가 설명할게. 설명. 늦었다. 나는 언니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 한강공원 근처. 언니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 아버지의 도박. 내가 알았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려 했어? 지키다. 나는 웃었다. 월세로 나를 지켰어? 7억으로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돈은 내 몫이었어. 내가 대신 갚으려고 거짓말. 하지만 그 순간 언니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사진을 봤다. 어린 나와 언니, 아버지. 행복한 가족 사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언니는 정말 나를 사랑했을지도.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언니의 집으로 갔다. 언니의 아파트, 내 월세 돈으로 산 곳 오문을 열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들어와. 이 방 안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우리 추억. 언니가 말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다음 단계, 언니의 파트너를 끌어들일 거야. 언니의 남자친구, 재벌 2세. 그를 이용해 언니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언니의 남자친구, 이준호. 그는 삼성그룹의 후계자, 언니의 사업 파트너. 언니는 그를 통해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그 관계는 깨지기 쉬웠다. 나는 이준호에게 접근했다. 소셜미디어, 공통 지인. 안녕하세요. 언니 지인입니다. 첫 만남은 와인바에서. 이준호는 매력적이었다. 지은 씨 언니분?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비밀이 많죠. 술이 돌자 나는 슬쩍 언니의 도박 이야기를 흘렸다. 이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다음 날 언니로부터 화난 전화. 준호가 이상해. 너 뭐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언니의 완벽한 삶이 금이 가는 소리. 조사 중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도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언니가 아버지를 유혹했다. 아니, 유도했다. 언니의 도박 기록을 보니 아버지와 함께한 밤들. 카지노 CCTV. 언니가 아버지의 팔을 끌며 들어가는 장면? 왜? 언니는 아버지의 약점을 잡아 유산을 장악하려 했던 거다. 가족의 파탄은 언니의 야망에서 시작됐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이걸로 언니를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소는 너무 쉽다. 복수는 더 잔인해야 했다. 나는 언니의 브랜드를 노렸다. 패션쇼 직전 모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김지은, 도박꾼 쇼는 엉망이 됐다. 언니가 무대 뒤에서 울부짖는 걸 상상했다. 실제로 뉴스가 터졌다. 김지은 브랜드, 스캔들 위기. 언니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다. 수연아, 제발.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언니 없이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 언니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니가 기다리며 케이크를 구웠다. 수연아, 오늘 어땠어? 그 따뜻함이 지금은 독이 됐다. 나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 언니의 사무실, 텅 빈 공간. 언니가 앉아 있었다. 왜 그래, 수연아? 나 때문에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를 망쳤어.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이미 망가져 있었어. 어머니의 죽음 후 도박에 빠졌어. 내가 막으려 했는데 거짓말.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스며들었다. 너를 지키려 한 거야? 내가 그 비밀을 알면 내 삶이 끝날 줄 알았어. 나는 흔들렸다. 어쩌면 언니의 배신은 사랑이었을까? 하지만 7억의 돈, 그 고통은 진짜였다. 이준호가 끼어들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는 들어왔다. 지은, 이게 다 뭐야? 언니가 일어났다. 준호야, 오해야. 하지만 이준호는 나를 봤다. 너, 수연 씨. 그는 이미 알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의 비밀, 공유했어요. 이준호가 언니를 노려봤다. 도박. 유산 사기, 언니가 무너졌다. 준호야, 믿어줘.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이준호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언니를 이용한 자,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준호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냈다. 언니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나 자신의 파괴일까? 언니의 브랜드가 파산했다. 언니는 거리로 나앉았다. 뉴스에 그녀의 얼굴이 나왔다. 김지은, 도박 스캔들로 몰락.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7억의 복수는 이뤄졌지만 빈 껍데기였다. 언니로부터 마지막 연락. 수연아, 만나자. 마지막으로. 만남 장소는 한강공원. 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언니가 우산 없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수연아. 미안해. 나는 다가갔다. 언니, 이제 끝났어. 언니가 손을 뻗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것? 또 다른 비밀. 언니가 말했다. 아버지의 도박, 내가 유도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끌어들였어. 왜 충격. 아버지가? 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어머니 죽은 후 아버지는 변했어. 술과 도박, 그리고 나한테 손을 대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증거는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아버지의 목소리. 지은아, 내가 도와줘야 해. 수연이는 모르게. 세상이 뒤집혔다. 아버지의 죄, 언니의 고통. 언니는 그 비밀을 짊어지고 나를 보호하려 유산을 독식했다. 월세. 그건 언니가 나에게 주는 속죄였다. 내 돈으로 내 빚을 갚았어. 하지만 내 몫을 돌려줄 거였어.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울었다. 왜 이제야 말해? 언니가 웃었다. 슬픈 미소. 내가 복수하는 걸 보며 용기를 냈어. 하지만 그 순간 이준호가 나타났다. 지은, 그는 언니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이준호 씨, 당신도 알았죠? 언니의 비밀. 이준호가 웃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용했지? 재벌로서 이런 스캔들은 기회야. 반전. 이준호가 진짜 악당이었다. 그는 언니의 약점을 잡아 사업을 키웠고 이제 언니를 버리려 했다. 지은, 너는 끝났어. 하지만 수연 씨, 너와 거래할까?
유산의 반을 주지 이나는 분노했다. 꺼져. 이준호가 사라지자 언니와 나는 서로를 안았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준호를 노렸다. 그의 회사에 증거를 유출했다. 아버지의 범죄, 언니의 희생. 이준호의 제국이 흔들렸다. 언니가 말했다. 수연아, 그만해.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인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언니를 위해. 이준호의 스캔들이 터졌다. 재벌 그룹의 후계자가 불법 도박과 사기 연루. 주식 폭락, 수사 시작. 언니는 자유로웠다. 수연아, 고마워.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았다. 강남 아파트. 이제 진짜 내 집. 월세는 돌려받았고 유산은 공평히 나눴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수연아, 마지막 비밀. 어머니의 죽음. 사고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했다. 언니는 그걸 알았고 아버지를 용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내 복수는 아버지에게였어. 너를 끌어들인 건 실수야. 나는 이해했다. 배신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박 비서로부터 연락. 수연 씨, 당신 언니가 어머니의 자살을 유도했어요. 증거? 어머니의 일기. 언니가 어머니를 압박한 기록. 왜? 언니는 어머니의 재산도 노렸다. 충격. 언니가 진짜 악당? 아니, 일기 끝에 지은이는 나를 구하려 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언니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비밀은 끝없었다.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어머니. 언니가 울었다. 내 탓이야. 모든 게. 결말은 모호했다. 우리는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면 가족의 파탄. 한강 다리 위, 우리는 서 있었다. 수연아, 사랑해. 나도. 언니. 하지만 바람이 불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다시 배신할지도. 그게 가족이다. 한국의 가족, 숨겨진 어둠 속에서.